지방하면 지금 문복부라고요. 대단합니다, 제가. 근데 제가 한때는 막, 지금도 물론 다이어트 하고 있는 게 이 몸뚱이에요. 근데 쪘다 빠졌다를 많이 했잖아요. 한 10kg도 쪘다가 뺐다가, 또 쪘다가 뺐다가. 근데 그거하고 골다공하고 좀 문제가 있는 건가요? 다이어트. 네, 있죠. 있어요? 네,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많이 하시게 되면 이 적절한 영양분 섭취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골밀도에는 악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다시 또 요요가 되면 체중이 확 늘어나시는데 대부분 다 체지방이 늘어나시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골밀도 증가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해서 체중 증가폭이 자꾸 커지게 되면 뼈 건강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비만은 골다공증에 좋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적정 체중을 관리하는 게 좋다는 특히 말씀이고요. 복부 비만. 네, 네. 복부 비만. 골다공증의 오해와 진실 두 번째입니다. 사골국. 사골국, 이거 정말 궁금한데 사골국을 많이 먹으면 골다공증에 도움이 된다. 된다. 이거는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애들 옛날에 다리 부러지고 팔 부러지고 그럼, 무조건 사골부터 끓였어요. 네, 그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이론적으로는요, 예. 그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사골국이나 탕 같은 경우에 칼슘도 많이 들어있지만 인이라는 성분도 좀 많이 들어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걸 먹게 되면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면 좋겠는데 인이랑 같이 결합해서 인산염이라는 형태의 물질을 만들게 되면 네. 이게 네. 장에서 잘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충분한 양의 칼슘이 우리 몸에 들어오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골국 먹었을 때 오히려 골다공증에 도움이 되는지 혹은 악화가 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이론적인 것만 존재하는 아직까지 상관관계는 없는 네, 확실하게 것으로. 밝혀지지 우리 사이에 않았습니다. 떠도는 이야기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있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들은 굳이 그 뼈 건강을 위해서 탕이나 먹을 사골국을 필요는 많이 없다. 먹을 필요는 없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맛으로 가끔 먹자. 네, 뭐 이런 정도면 네. 되겠습니다. 근데 뭐 예전에 말이죠.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 때도 그랬어요. 이 사골, 이 곰탕 이런 게 뼈에 참 좋다. 그러니까요. 그걸 보고 자랐어요. 그러니까요. 듣고 자랐어.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동생이 뼈가 또 부러졌다 그래가지고 곰국을 그냥 시원하게 끓여가지고 뽀얗게. 그럼 지금 정성으로 그것도 그냥 데려가지고 먹였잖아. 네. 근데 쭉 붙었다는 거예요. 이게 설상가상 이게 정말 이게 그걸 먹어서 얘가 붙은 건지 붙을래니까 붙은 건지 잠깐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잖아. 이 뼈다귀 국물이 좋다더라.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이게 진짜 그것이 알고 싶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그것이 알고 싶다. 배 떨어지자 뭐 까맣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의학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상관관계는 있을 수 있다. 네. 상관이란 거는 이를테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렇죠. 예. 일단 양으로 봤을 때 어떤 나라에서 고기를 많이 섭취하면 실제로 대장암 위험성이 높아진다. 그랬을 때 그것이 상관관계는 있는데 과연 그것이 인과관계까지 그렇죠. 있느냐, 원인인 것인가는? 그거는 네. 좀 더 다른 연구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아주 개인적인 한 사람의 경험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화하기에는 알겠습니다. 좀 우리가 그렇죠. 의학적으로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그러면은 명 선생님 네. 어떤 음식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막 진짜 다쳤을 때 뼈가 부러졌거나 골에 문제가 있어, 뼈에 문제가 있을 때. 골다공증에 좋은 네. 음식들. 네, 일단 뭐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이 발생할 때뿐만이 아니고 네. 그 이전이라도 이러한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골밀도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음식 중에는 대표적인 게 칼슘이 많은 게 유제품이 있습니다. 유제품. 우유라든가 야구르트, 네. 치즈 이런 네. 거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녹색 채소들이 있죠. 네. 대표적으로 우리 뭐 배추도 녹색 채소 네. 중에 하나죠. 시금치, 브로콜리 이런 것들도 안에 칼슘이 좀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네. 그거 말고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김, 김. 뭐 해조류. 다시마, 그렇죠, 해조류. 그리고 콩류에도 좀 풍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우리가 뼈째 먹는 생선. 그걸 제가 멸치. 까먹었어요. 멸치. 멸치 같은 거. 이런 것들에는 그 칼슘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거는 실제로 골다공증 예방이나 골밀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오늘부터 매 끼니마다 멸치를 올려놓고 그다음에 김, 네. 다시마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충분히 섭취해 주시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햇볕을 쬐고 운동을 많이 하라는 거죠. 사실 오늘 그 주제 골다공증 이거는 바로 오늘 이 방송의 이름이 뭡니까? 일단 해보는 해봐요. 거죠. 네. 해를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컨셉이 신박합니다. 너무 맞았어요. 네. 예. 그래서 제목이 해를 골다공증 하루에 관련이 해보는 있었나요? 거였군요. 일단 해봐요. 근데 직접 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10분 정도, 하루에 햇볕을 10분에서 쬐는. 15분 정도 쬐고 유산소 운동을 열심히 하면 그게 뼈 증가에 도움이 돼요?
비타민 D가 우리 피부에서 형성이 됩니다. 피부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이용해서 자외선을 쬐게 되면 비타민 D가 많아져서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 일반 생선을 그 뼈째 먹는 건 어떻습니까? 안 됩니다. 일반 그것도 나쁘지 틀려. 않습니다. 그거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목에 가시가 걸려 응급실에 갈 확률이 그렇죠. 높아지죠.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군요. 자, 오해와 진실 세 번째 또 보겠습니다. 골다공증은 유전되지 않는다. 아, 이게 유전하고 상관이 그런 있나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김희미 선생님. 예, 우리가 옛날부터 뼈대 있는 가문 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 말이 골다공증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요. 골다공증은 유전적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실제 4년간 부모와 자식 약 6천여 명을 대상으로 골밀도 상관관계 분석을 한 결과 부모의 골밀도가 낮으면 자녀의 골밀도가 낮을 위험이 한 7에서 10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골다공증 위험인자 중에 부모의 골다공증 또는 골절력이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뼈의 건강도 가족력을 따져서 부모가 골다공증인 경우에는 자녀가 어릴 때부터 뼈를 강화할 수 있도록 식사 습관, 운동 습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유전하고는 또 관련이 있다. 네. 이렇게 골다공증이 유전이 되는 경우들이 실제 많이 있습니까? 사실 최근 들어서 연구를 보면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특정 유전자가 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2007년도에 다크 유전자, 어둡다는 건 아닌데 DARC, 이게 스펠링은 좀 앞글자를 다릅니다. 따서. 앞글자를 따서 다크 유전자라는 게 있는데요. 이 유전자의 역할은 뭐냐? 뼈를 부수는 단백질을 만들어요. 뼈를 부수는 단백질을 만드는데 이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기게 되면요. 더 많은 단백질을 만들어내요. 즉 뼈를 부수는 단백질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그래서 이 유전자에 변이가 생기면 전해 내려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앞선 그 가족들의 연구 같은 경우에도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네. 또 하나는 가족 내는 생활 습관이 비슷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체중이나 흡연, 운동 부족 이런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네네. 문영미 선생님은 뭐 들으시면서 생각나시는 건 없으세요? 참,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골다공이 이게 여성한테 숙명적인 운명의 장난인 것 같아요. 왜 50대 이상에 대해서 그 여성들이 80% 이상이 골다공이 그러게 말이에요. 걸려야 되느냐? 네. 이거 정말 억울하고 분해고 죽겠네 아주 그렇죠. 그냥. 여자이면서 이제 그 나이로 모두가 가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보통은 거의 다 지금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거의 제 또래, 제 언니들, 그렇죠. 동생들, 네. 뭐 대충 딴 젊은 사람들은 돈 벌러 갔을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심히 이걸 공과공에 맞아요. 대해서 유심히 들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만 하면 고밀도를 증가시킬 수가 있느냐? 그렇죠. 전 또 그게 궁금하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뭐 실천하면은 좀 뭘 늦추거나 좀 상황을 좋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제일 궁금하죠. 그래서 네. 저희가 정말 실제로 스스로 노력을 하셔서 수치를 굉장히 증가시킨 그런 분을 한 분 저희가 모셔서 직접 네.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박수 네, 맞을까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골다공증 탈출에 성공한 67세 주소연이라고 합니다. 아유, 네. 반갑습니다. 아니, 원래 골밀도 수치가 4년 전에 마이너스 3.5였는데 4년이 지나면서 마이너스 2.2로 이제 수치가 올라갔다고. 네. 굉장히 촘촘해졌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요 골밀도 수치가, 이 노력을 4년 만에, 하셔가지고. 예, 골밀도가 1.3 증가했다고 예, 나왔네요. 근데 요 데이터가요, 선생님, 이게 뭐를 뜻하는 건가요? 네, 일단 우리 검진센터에 가서 골다공증 검사를 하게 되면 누워갖고 엑스레이 촬영을 해요. 네. 그걸 통해서 골밀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비교를 하는데요. 네. 보통 비교를 하는 게 30세 여성의 평균 골밀도를 기준으로 했을 네. 때 그것보다 얼마나 빠졌는지. 얼마나 떨어져서 낮은지를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통계용어로 표준편차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표준편차 아래까지 정도 1. 그래서 그걸 표현을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떨어진 게. 떨어지니까 네. 마이너스 1까지는 정상으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젊은 여성보다 조금 낫다 하더라도 1표준편차 정도까지는 정상으로 보는데요. 골다공증은 마이너스 2.5. 그러니까 2.5 표준편차니까
30세 여성의 평균 골밀도에서 상당히 아래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5 이하부터 골다공증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3.5 셨잖아요, 사례자분 아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5라고 그러면 극히 낮은 상태입니다. 퍼센트로 따졌을 때 뭐 1000명 중에 그 마지막 골밀도 꼴찌 상태가 정도 아주 안 좋은 0.1% 그런데 정도. 2.2까지 올리신 거잖아요. 이런 경우가 어떻게 흔한 케이스인가요?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해요. 네. 그 너무 열심히 하신 거예요. 이게 예. 사실은 쉽지는 않은데요. 저의 외래에서도 우리 환자분들 같은 경우 보면 일단 약을 잘 먹으면 1년에 보통 마이너스 0.2나 0.3, 0.4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약을 안 쓰더라도 제 환자분 최근에 오신 분 같은 경우에도 약을 전혀 안 썼는데도 마이너스 2.5에서 햇볕을 쬐고 칼슘 많이 드는 음식 골고루 먹어갖고 0.2 정도 올린 분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그거랑 비교해서 봤을 때도 야 마이너스 3.5에서 마이너스 2.2면 4년 동안 굉장히 많이 올린 것으로 볼 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시은 어머니, 그 골다공증 진단을 처음 받으신 게 언제예요? 지금부터 5년 전쯤. 5년 전. 근데 5년 전에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이게 무슨 증상이 있었다거나 뭐 좀 이상하다거나 이런 게 있으셨나요? 아무 증상 없었습니다. 아까 전조 증상이 전혀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죠? 그럼 갑자기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놀라셨겠어요. 그럼요. 몇 년 치료해야 된다 그러시고 그리고 넘어지면 절대 넘어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골절 위험이 있으니까. 네, 걱정 엄청 됐죠. 네, 많이 그래요. 했어요. 그러면 이제 4년 만에 어떻게 이제 수치가 1.3 정도 이제 올라간 증가가 거죠. 했는데 어떤 뭐 특별한 노력을 하신 거예요? 뭐 하셨어요? 아유, 운동 규칙적으로 운동 많이 운동? 하고 예. 그리고 이제 햇볕 쐬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걷기도 많이 하고 걸으시고. 해봐요. 예, 해봐요. 이제 등산도 하고 예. 그다음에 또 등산도 하시고. 예, 규칙적으로 수영도 하고 그래요. 수영도 하시고. 아, 운동을 많이 하셨구나. 아니 뭐 집에서 또 뭐 막 열심히 네, 하셨다면서요? 집에서도 몸펴기 운동이라고 아, 제 몸펴기 나름대로. 운동. 몸펴기. 쭉쭉 이제 스트레치 하셨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혹시 음식 같은 것도 좀 신경을 많이 쓰셨나요? 음식도 신경 쓰죠. 이 골다공증이 진짜 무서운 병이라고 네.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짜지 않게 먹고 네. 그다음에 이제 칼슘이 많은 음식 그렇게 위주로 먹으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근데 골다공증이라는 진단을 잘하셨다. 받으셨을 때 특별히 몸에 어떤 뭐 이상 증세 같은 거는 불편한 걸 그런 느끼셨나요? 증상은 몰랐습니다. 네. 예. 우리 근데 문영민 우리가 선생님 댁에서 맛있는 반찬 많이 해 드시던데 짭짤하니? 그 인생 뭐 있어요? 먹는 낙으로 사는 거잖아. 그렇지. 솔직히. 근데 음식이 그냥 밋밋해. 네. 이거 네 맛도 내 맛도 아니야. 이런 흔히 네. 그런 말 하잖아. 네. 근데 음식이 짭짤해 또 맛은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그거를 그 짭짤하고 맛있는 거를 싱겁게 해서 드셨어요? 아, 그럼 이제 그 건강을 생각해서 건강 실천을 생각하죠. 해야죠. 나 그 비법이 알고 싶었어. 명 선생님, 저 문영민 선생님 어떡하죠? 근데 사실 음식이 약간은 짭짤해야지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짠 거 안 좋다 그러니까. 근데 그렇죠. 이제 건강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뼈 건강 관련해서 그 짠 게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요. 원래 그 염분, 소금을 화학식으로 NaCl이라고 NaCl. 하죠.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웠지 않습니까? 네. 그게 나트륨이랑 염소랑 두 개가 이루어졌는데 보통 우리가 염분의 양을 얘기할 때는 나트륨을 기준으로 합니다. 네. 근데 이 나트륨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소변에서 칼슘을 많이 빠져나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짜게 먹으면 나트륨이 많아져서 우리 몸에서 칼슘이 많이 빠져나가죠. 빠져나간다. 그리고 나트륨 자체가 뼈의 제흡수, 갉아먹는 거 이걸 또 촉진을 하기 때문에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가 있죠. 근데 골다공증뿐만이 아니고 잘 아시는 대로 짜게 먹으면 어떤 병이 많이 생깁니까? 고혈압.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고혈압의 중요한 원인이고요. 또 하나는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오신 건 아니죠? 네? 예, 실제 오신 건 아니, 나 지금 문영민 선생님이 말하지 마 이러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잘 아시는 대로 암 중에서도 가장 그 많이 위암. 생긴 암, 위암의 가장 중요한 맞습니다. 원인이니까 예. 너무 짜게 먹는 건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식단 관리 굉장히 중요하다. 네, 네. 말씀하셨고요. 사례자 그 어머니께서 아까 운동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운동 하셨는지 우리 그 트레이너님하고 같이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우리 네. 오늘 조용태 트레이너께서 나와주셨으니까 네. 네. 한번 앞으로 보고 나가볼까요? 저희도 도움이 되면 좀 네.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어떤 제가 운동 체크를 좀 하셨는지. 해드릴게요. 일단 해보는 거죠. 예. 이쪽에 먼저 쓰시고 신발 좀 붙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예.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집에서 하시다 보니까 맨발이 편하신 것 같아요. 네. 일단 생수장 내려놓으시고 하시던 운동을 좀 어머니 어떻게 보여주시겠어요? 하셨어요? 보여주세요. 제가 좀 체크를 좀 네, 해드릴게요. 몸펴기 자, 운동이라고. 시작. 아.
그렇게 이렇게 버티는 버티셨구나. 운동을. 쭉쭉 네. 스트레치 하시면서. 아, 방향도 바꿔서 아, 돌면서. 좀 재밌게 하셨네요, 운동을. 자, 뒤로도 가고. 이렇게 거꾸로도 돌면서. 잘하시네. 아, 요거 요즘 네. 코로나 시대에 좋아요. 층간소음 걱정도 없고. 우리 굉장히 트레이너님 보시니까 네. 이 운동이 도움이 됐을까요?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요. 네. 이게 다리를 들어서 버틸 때 이 버티는 다리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골밀도를 좀 증가시켜서 뼈를 좀 튼튼하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쉬워질 수가 있어서 제가 이제 생수병을 들고 좀 더 이제 힘들진 않지만 좀 더 효과적인 운동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지원 저희도 씨, 그럼 지원 씨 언제 나가볼까요? 나가요? 네. 네, 준비하고 배워요, 있었고. 배워요. 자, 야, 야, 함께 지금 저희 배워야 돼, 배워야 예, 돼. 프로그램 시청하시는 잠깐만 분들도 놓으시고. 지금 옆에 보이시는 그냥 뭐 음료수통, 뭐 그렇죠. 생수통 네. 그냥 드시면 됩니다. 뭔가 들고 하시면 따라해보도록 되고요. 하겠습니다. 일단 시계를 연상시키시면 되고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시간 시침과 분침을 이제 팔다리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네. 일단은 먼저 왼쪽을 바라보시고 팔을 쭉 펼쳐주세요. 위쪽으로. 자, 그 상태에서 먼저 1시 35분을 만들어 볼게요. 만든 상태로 5초 버텨주실 거고 이제 팔은 내려주고 다리는 들어주면서 자, 1시 35분. 과연 야야야야야야야. 무엇인가? 셋, 야, 야. 넷, 다섯. 자, 돌아오고. 자, 이번엔 같은 발로, 이번엔 2시 40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천천히 2시? 하시면은, 예. 이제 중심을 좀 잘 잡아줄 수 네. 있어요. 다시. 2시 40분. 네, 2시 40분. 하나, 둘, 셋, 넷, 어머. 다섯. 오, 굉장히 잘 버티셨고요. 네, 이번에 반대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반대발을 1시 35분. 1시 35분. 1시 35분 이쪽으로. 그렇죠. 오씨, 둘, 셋, 넷, 다섯. 자, 이번에는 2시 40분. 좀 더 힘들게 내려가 올려서. 볼게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아, 우리 어머니 네. 확실히 잘하시네요. 다섯. 저는 흔들려요. 막 집에서 많이 흔들려요. 하셔가지고. 그렇죠. 아, 네. 근데 이게 네. 지금 해보니까 여기 허벅지하고 여기 맞습니다. 엉덩이 쪽에 맞아요. 굉장히 집중적으로 꽉 뭉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맞습니다. 이게 네. 버티는 쪽 다리에 체중이 많이 실리기 때문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골밀도를 증가시켜서 효과를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다른 운동 또 있나요? 네, 소개해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거고요. 예? 이거는 집에 있는 쿠션이나 인형 아니면 이런 생수병을 들고 하실 수 있는 운동이고 좋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할 운동은 전신 운동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다리 근육을 많이 사용을 하는 운동이에요. 네. 이름은 사방 펀치라는 운동이고 사방 펀치. 그쵸? 네. 그리고 특히 하체 운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인 하체를 자주 운동할수록 골밀도를 증가시켜서 이제 골다공증 예방에 아주 효과적인 운동이 네. 됩니다. 네. 자, 먼저 생수병을 앞으로 이렇게 들어주시고요. 이제 되게 쉬워요. 네 군데를 보면서 펀치를 날려주시는 건데 먼저 왼쪽을 보면서 몸을 틀어서 앞으로 펀치를 해주시면 돼요. 그렇지. 그렇죠. 그 다음에 정면으로 원위치. 네, 오른쪽으로 돌아서 펀치. 아. 그 다음에 정면 보시고 자 이번에는 앉아서 하는 스쿼트 동작. 네.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팔을 앞으로 쭉 펀치. 버텼다가 자 원위치. 자 이번에는 뒤꿈치를 들면서 위로 펀치. 펀치. 이렇게.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여기 한 바퀴 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렇게 한 바퀴 한 거고요. 자, 네. 다시 왼쪽부터. 네. 자, 하나,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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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셋, 둘, 넷. 넷, 한 번 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둘. 아. 이렇게 네 군데가 1회로 해서 네. 10회씩 3세트. 이렇게 그럼 매일 30바퀴를 하라는 말씀이네요. 30번을, 30바퀴를 나는 못한다. 이렇게 네, 꾸준히 아유, 하시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자리로 돌아오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되겠습니다. 네. 자, 함께 배워보시